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증이나 뇌명증 또한 난청, 불면증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명증, 즉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나 뇌명증,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난청, 잘 안 들리시는 분, 뭐 불면증, 잠 못 이루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전부 하나같이 상당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이러한 난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청각 신경을 보호하고 청각기관을 보호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청각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골에 살았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요, 시골에 살았을 때는 조용한 바람소리, 조용한 새소리, 조용한 멍멍거리는 이웃집, 여러 가지 애완견 소리가 있다든지 이와 같은 청각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현대인들의 청각 환경은 그와는 달리 우리가 계속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또한 음악 공연을 가신다든지 록밴드 공연을 가신다든지, 군대에서 총을 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우리의 청각신경은 상당한 고음과 큰 볼륨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청각 환경은 좋지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이러한 고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총을 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귀 보호개를 착용하시거나, 또는 장시간 고음에 노출되는 어떤 직업적인 환경에 계신다면 이와 같이 귀를 보호하는 소리가 외부 소리를 가급적 차단하는 그와 같은 귀 보호개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를 동영상을 장시간 고음으로 이어폰을 통해서 시청하시거나, 이거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습관들은 가급적 회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면증이나 이명증, 뇌명증 또는 귀에서 난청 등을 치료하는 것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공통적인 병리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하는 청각신경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뇌명증이나 불면증은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은 전부 어떤 기계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이러한 청각신경, 후각신경, 뇌신경, 이러한 또는 미각신경, 이러한 시신경이나 이러한 신경들은 전부 우리의 중추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듯이 신경도 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신경의 기능에 저하가 생김으로써 이명증이나 뇌명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경 기능을 강화를 하고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할 수 있다면은 이명증이나 뇌명증이나 난청이나 또는 불면증 등이 전부 동시에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주로 저희와 같은 한의학적인 정통적인 방법이나 또는 자연의학적인 자연의학적인 방법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CT나 MRI 등 현대의학적인 기기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 방법이 마땅히 설정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명증이나 또는 뇌명증 환자분들께서 현대의학적으로 CT나 MRI 등을 촬영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학적인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특별한 병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저희가 임상에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거와 같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질환들을 전부 치료해드리는 배경에는, 우리가 청각신경이나 시신경이나 뇌신경이나 여러 가지 기능 저하가 수반되는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을 신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신경이나 뇌신경 전부 다 기능이 강화가 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질환들을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명증이나 난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청각 구조에서 달팽이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달팽이관의 기능 저하에
역시 수반되는 이러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으로서는 달팽이 관의 기능 저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면서 이와 연관되어 있는 특히 청신경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증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달팽이관 기능이 저하되면 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기능이 칼륨이나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 무기질의 영향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륨이나 나트륨의 무기질의 그 균형, 또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우리가 달팽이관 내에 존재하는 유모세포의 기능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청각기관의 기능 상실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고, 또한 청신경이나 뇌신경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향으로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로 별개인 것처럼 생각되는 네 가지 질환들을 동시에 도와드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질환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고요. 네 가지 이명증, 내명증, 난청과 불면증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치료 받으시면서 이러한 질환들이 상당히 좀 호전이 되셨고, 종전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더 이상 수면제를 드리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잠을 잔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이처럼 까다로운 병리적인 질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앞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대체로 젊은 시절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뭐 아침잠이 없어지고 하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대부분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한의원의 의견은 이와 다릅니다. 연세가 드시더라도 8시간 이상, 뭐 9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다. 연세가 드시면서 아침잠이 없어지고 잠 이루기가 힘들고 또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정상이라고 저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한의원의 의견을 참조를 하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 한의원의 견해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이 환자분의 병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분,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의 경과를 파악을 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치료하셨고, 그동안의 이명 증상, 이 이명 증상은 과거보다 이명이 나타나는 시간대가 줄었고, 또 볼륨도 이명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듣는 귀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불면증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수면제를 드시면서 잠을 주무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도 잠을 그런대로 잘 잔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뇌명증 역시 머리에서 소리나는 증상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나타나는 시간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연세가 고령이신 점을 감안하고 증상이 난치병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전부 완전히 완치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3개월 치료만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연세가 있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경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의 병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치료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이 복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진도라는 것은 환자분이 복부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복부에서 이와 같이 흉곽 부위가 좀 좁은 편인 경우, 또 그에 비해서 이와 같이 골반 부위가 지금 이렇게 넓은 편인 경우, 이제 소음인 체질로 분류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다시피 복부에 이렇게 압통이라는 건 이제 눌러서 아픈 지점을 말하는데, 압통점이 많으신 경우는 우리가 대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을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대장의 점막을 통해서 분변, 즉 인체 체외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나 인체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체내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것을 병리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독소로 인하여 이 독소들이 인체의 취약한 부위를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경 부위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독소 해독을 저희가 잘 해드려야지 여러 가지 신경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해독요법을 잘 지켜주시고 준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환자분의 이 모발 검사, 저희가 이제 모발 검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이 모발 검사에서도 이처럼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체 내 독소가 많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수은 독소, 그 다음에 비소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알루미늄도 어느 정도 있는 이와 같은 상태셨는데, 이와 같은 수은이나 비소나 알루미늄은 중금속 독소이기 때문에 인체의 여러 부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신경 역시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각신경이나 인체의 뇌신경, 여러 가지 신경 부위가 이와 같은 중금속이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신경 손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은 이와 같은 수은이나 또 비소나 알루미늄을 잘 해독을 해야지 우리가 신경 기능이 좋아지고 청신경도 역시 좋아지는, 향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은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시기 때문에, 이 수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수은이 많으신 분들은 연어나 참치와 같은 대형 어류를 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시고요. 멍게나 해삼, 게, 조개, 새우 등등 해안가 수산물 역시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은은 공기 중에서도 일부 미세먼지라든지 일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해산물, 대형 어류를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미세먼지도 역시 중금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소가 좀 어느 정도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비소가 약간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는 현미로만 식사를 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미로만 식사 드시는 것보다는 잡곡 위주로 식사를 드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알루미늄도 역시 대표적인 신경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인체의 뇌신경에 축적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요. 따라서 기억력 저하나 또는 알츠하이머의 치매의 유발 물질로도 의심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청각신경이나 뇌신경 역시 이로 인해서 지금 손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나치게 많이 쓰시거나, 또는 식기에서 알루미늄 코팅된 식기를 너무 박박 긁어 드시거나, 이와 같은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통조림 식품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독소를 해독하는 치료 방법을 함으로써 우리가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모발 검사의 다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체 내의 전해질이라는 것은 인체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라든지 유모세포에 이어지는 신경 신호 전달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해질 중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나트륨 수치와 지금 이와 같은 그 칼륨 수치 간에 지금 이 불균형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나트륨 수치는 굉장히 높게 존재하고요. 또한 이와 같이 칼륨 수치는 나트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칼륨과 나트륨이 서로 균형이 이루지 않고 지금 비슷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칼륨은 정상적으로 그 제 위치에 있지만은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달팽이에 관해서 청각신경으로 신경 신호 청각 의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나트륨과 칼륨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치료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트륨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안 해야 되느냐? 뭐 소금 섭취를 적절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소금 섭취를 안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그런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시고요. 이 나트륨 수치가 이와 같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은 꼭 소금을 드셔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모발 검사라는 것은 인체의 내분비 기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콩팥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의 을 적절히 조절하게끔 그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능에 관여하는 내분비 기능이 또 좀 불균형이 있거나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지 뭐 소금을 많이 드셔서 이와 같이 그 나트륨이 많이 올라갔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따라서 인체의 내분비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또한 인체의 그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조절하는 이 기능이 좋아지게끔 이와 같이 치료 방향을 설정을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분께서는 전반적인 이러한 신경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환들이 골고루 해소가 되면서 매우 만족스럽게 치료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러한 질환들은 하나같이 까다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효과를 많이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